혹시 고대 역사와 현대 생활이 만나는 해수면 아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세계 탐험에서 우리는 깨끗한 거리, 숨겨진 전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곳의 여성들이 왜 자주 손을 잡고 다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도시를 세계 어디와도 다르게 만드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여성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제르바이잔, 특히 바쿠에서 눈길을 끄는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여성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입니다. 처음 보는 방문객들은 이것이 로맨틱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 사이에 친밀한 우정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이 제스처는 문화적 관습의 일부이며 강한 여성 간의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쇼핑을 하거나 단순히 도시의 풍경을 즐기면서 팔짱을 끼고 걷는 일이 흔합니다. 10대와 나이가 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우정 속의 신뢰와 편안함을 반영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인간관계와 감정적 따뜻함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아제르바이잔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국가 최대 도시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구 250만 명이 넘는 바쿠는 독특한 지리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해수면보다 약 25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수도이자 해수면 아래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바쿠는 현대적 마철루와 고대 구시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매력을 더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역동적이면서도 차분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해변 풍경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활기찬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청결과 환경의식. 바쿠 거리를 걸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놀라운 청결함입니다. 거리는 매우 깨끗하며 이는 시의 청소 행정뿐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습관 덕분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조차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버립니다. 이러한 환경의식은 그들의 문화에 뿌리 내린 것으로 도시와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덕분에 바쿠의 거리를 탐험하는 것은 모든 방문객에게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미식 하이라이트. 바쿠 거리를 탐험하다 보면 배가 고파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밀가루 요리로 유명한데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가 쿠탑입니다. 이 전통적인 만두형 페이스트리는 닭고기, 감자, 치즈 등 다양한 속재료로 채워져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쿠탑은 보통 차나 카프카스 지역에서 인기 있는 요구르트 음료인 아이란과 함께 먹습니다. 맛은 풍부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허브와 향신료를 사랑하는 나라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한 접시에 약 8만 약 4유로 정도입니다. 쿠탑을 먹어보면 아제르바이잔 요리의 따뜻함과 환대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문화.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침 식사는 중요한 식사로 여겨지며 여유롭게 즐깁니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에는 치즈, 올리브, 달걀, 빵, 버터, 꿀, 다양한 잼이 포함됩니다. 현지인들은 아침 식사에 차를 즐겨 마시는데 아제르바이잔 차는 터키 차보다 색이 연합니다. 특별한 찻 주전제 우려내어
작은 잔에 우아하게 담아냅니다. 두 사람의 아침 식사 가격은 식당에 따라 약 30만 아트 약 15유로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마지막에 로쿰 같은 전통 과자와 함께 터키 커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쿠에서의 아침 식사는 문화에 흠뻑 젖어들며 하루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니자미 거리, 바쿠의 중심. 니자미 거리는 바쿠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로 여행자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패션 부티크, 브랜드 매장, 레스토랑, 아늑한 카페, 환전소가 가득한 분주한 거리입니다. 돌로 포장된 도로와 주변 건축물은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영향을 아름답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니자미 거리를 걷다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쇼핑, 식사,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작은 골목과 길들은 끝없는 미로처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이곳에서 보내면 바쿠의 도시 에너지와 문화적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과 활기찬 수도. 아제르바이잔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환대가 넘치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3일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수도 바쿠에서는 현지인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길이나 추천을 물어보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현대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시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냥 거리를 걷기만 해도 환영받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친근한 분위기와 활기찬 거리, 깨끗한 환경, 역사적 명소가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를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지리와 민족 분포. 아제르바이잔은 남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그루지야,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쪽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가면 약 3천만 명의 아제르계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 인구의 거의 13위, 아제르바이잔 혈통임을 의미합니다. 국경을 넘는 이러한 깊은 민족적 연결은 문화적, 가족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문화, 전통, 일상 속에서 그 풍요로움이 드러납니다. 역사적 배경.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15, 16세기의 강력한 사파비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조는 현재의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카프카스로 확대되면서 19세기 내내 갈등과 권력 이동이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세계 최초의 세속적 민주공화국인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921년에는 소련의 압력으로 다시 병합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야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는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강인하고 자부심 강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후 초기 시기는 치열한 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영토 분쟁으로 양측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만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계 주민이었던 이 지역은 전쟁터가 되었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재충돌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이 지역의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분쟁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가에서는 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이해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현대 정치와 국민주의, 그리고 영토를 수호한 국민들의 자부심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치 지도력.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후 아제르바이잔의 첫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주의 지도자 에불페스 엘치베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1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권력은 KGB 장성이었던 헤이다르 알리예프로 넘어갔고 그는 국가를 안정시키며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현재 그의 아들인 이람 알리예프가 22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으며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경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의 부인 메히리반 알리예바는 부통령으로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가문은 현대 아제르바이잔의 안정성과 논란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나이체반 자치공화국. 나이체반은 인구 약 5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자치지역입니다. 자체 행정, 통화, 지역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아제르바이잔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은 본토와 동일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아르메니아로 인해 본토와 분리되어 있어 월경지입니다. 나이체반의 역사는 중세 유적, 영묘, 모스크 등으로 가득하여 페르시아, 터키, 소련의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이란과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외교, 경제, 문화유산 보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하기. 아르메니아와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육로 국경 폐쇄와 일부 국경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공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들도 육로로는 접근하지 못해 가까운 이란이나 그루지아로 갈 때도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정부는 국가항공사 수익 증대와 보안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바쿠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비행 경험은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현대적인 항공기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인과 여행객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국가 정책상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하면 카스피해와 바쿠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여 장관을 이룹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사 경험. 국가항공사인 아제르바이잔 항공은 다른 지역 항공사와 비교해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에게도 디저트를 포함한 완전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승무원들은 정중하고 전문적이어서 탑승 경험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이러한 서비스 때문에 티켓 가격이 비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 한 병도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들과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제르바이잔의 환대 문화를 보여줍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을 이용하면 앞으로의 여행에서 경험할 따뜻함과 세심함을 미리 느낄 수 있습니다. 비자와 입국.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여행객이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공항 키오스크에서 이 비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약 20유로입니다. 공항 자체는 현대적이고 우아하며 다국어 표지판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늬와 미래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양식 덕분에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라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효율적이며 직원들은 대체로 친절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없는 입국은 여행의 좋은 시작을 만들어주며 방문객들이 아제르바이잔의 활기찬 수도와 그 너머를 탐험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쿠의 숙박. 바쿠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는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내부만 보여주어 건물의 실제 상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묵은 아파트는 내부는 세련되고 깨끗했으며 주방과 욕실도 훌륭했지만 외부는 낡은 소련 시대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들고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쿠 중심의 니자미 거리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흔하기 때문에 상세 리뷰를 읽고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박시설들이 좋은 가격대, 편안함, 그리고 도시 탐방의 이상적인 중심 위치를 제공합니다. 관광산업의 성장. 아름다운 건축물, 풍부한 역사, 맛있는 요리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이웃나라 그루지아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루지아는 관광으로 약 45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약 3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사한 문화와 건축적 경관을 공유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관광 인프라와 글로벌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공항 개선, 도시 미화, 환대 서비스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 경관, 독특한 요리,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진정성 있고 다양한 경험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카프카스 지역의 인기 목적지가 될 잠재력이 큽니다. 인구 통계와 외모. 아제르바이잔 남성은 보통 키가 약 170cm이며 짙은 눈썹, 구릿빛에서 올리브색 피부, 옅은 수염,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보통 150cm 사이로 더 작고 어두운 머리카락과 같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밝거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드물며 대개 러시아계입니다. 의복 스타일을 보면 남성은 반소매 셔츠에 청바지를 자주 입고 여성은 청바지나 긴 드레스에 가벼운 재킷을 매치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드물며 대중 앞에서는 대체로 단정함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실용성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여 전통적 단정함과 현대적 패션이 조화를 이루는 아제르바이잔만의 거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영성과 세속주의.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통치와 공적 생활에서는 매우 세속적입니다. 일부 아랍 국가에서 온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쿠를 걸어 다니다 보면 종교적 상징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250만 명이 넘는 도시에는 모스크가 약 10개뿐입니다. 이는 종교가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은 시아파지만 러시아의 영향으로 정교회 기독교 소수도 존재합니다. 헌법에는 국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들은 종교적 표현보다는 공동체, 가족, 문화적 정체성을 더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사용 언어. 아제르바이잔의 공용어는 아제르어 아제리어로 부드럽고 선율적이며 듣기 좋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관계로 인해 터키어도 널리 이해되고 사용되어 터키인 방문객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러시아어 또한 여전히 널리 사용되며 노년층과 젊은 세대 모두 유창합니다. 바쿠 거리를 걸으면 이러한 언어들이 섞인 대화를 들을 수 있으며 다문화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대언어 사용은 터키, 러시아, 주변 지역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하며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하고 연결된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바쿠 탐험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로 가장 놀랐던 점을 알려주세요. 언젠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숨겨진 세계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